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찰개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도대체 왜 검찰개혁에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분은 되게 다 그럴싸합니다. 여성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아, 좋아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여성들,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들 피해자가 불리하다 이런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성폭행 사건, 강간 사건 등등이 터졌을 때 경찰이 수사한 자료 그대로를 가지고 검사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를 하든 말든 다 그렇게 다 그래버려요. 검사가 일선 경찰의 수사를 바꾸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안수사권, 검사들한테 보안수사권을 주는 이유는 경찰이 잘못한 거를 찝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찝어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보안수사권을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 가서 보면 검사들이 보안수사권을 발동하는 사례는 0이에요. 그런 경우 없어요. 대부분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왜 돌려보내느냐? 보안수사라면 자기가 귀찮거든. 그러니까 경찰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검사들이 보안수사를 하겠다고 착오하는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거나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장용진이나 우리 이경 대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걸려든 사건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지켜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밝혀내느냐? 아니요. 안 밝혀요. 절대로 안 밝힙니다. 보안수사 안 합니다. 이들이 검사가 보안수사할 때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민주당 쪽 혹은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놔요. 경찰도 똑바로 하는 거 아닌데 검사는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상황이야. 자, 종합을 해보면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이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검사한테 간다고 검사가 보안사건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유리하게 안 됩니다. 오히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 불리하냐고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성폭행을 당했어.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로서 정말 수치심을 참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이 진술 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요. 적나라합니다. 나는 그 시기, 그 사건을 떠올리기도 싫은데, 그런데 수사 과정은 그 피해 과정, 성폭행을 당하는 그 과정을 낱낱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기억해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해자, 성폭행 가해자가 먼저 옷을 벗었냐? 아니면 네 옷부터 먼저 벗겼느냐? 네 옷 벗기고 가해자가 옷을 벗었냐? 가해자가 지가 먼저 옷을 벗고 네 옷을 벗겼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증거가 잘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느냐, 얼마나 합리적이냐를 따져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좋아.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엄청 수치스럽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괴로울 거야. 근데 꼭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2번, 3번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성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가 여러 번 수사기관, 검찰 불려다니면서 똑같은 진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고쳐져요. 근데 보안수사권이 없어지잖아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경찰에서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야. 어때요? 자,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성폭행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권리 행사를 유리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어디서 이상한 소리 주워 듣고 와가지고는 헛소리를 찍찍하고 그래. 자,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선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주제 될 수 있는 대로 톤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욕하지 않고 흥분하면 물을 좀 마셔가면서 차분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정말 황당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까지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결론 났다,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론으로 법안까지 마련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여기에 찬성을 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 11명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한테 어떻게 회유 협박을 당한 건지 정말 찬찬히 물어보고 싶어요. 얻어먹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검사들한테 약점이 잡혔는지 진짜 따져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도대체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그럴싸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가 돼요? 보안수사권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작동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수사를 이상하게 했을 때 곧바로 중수청이나 또는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감시 체계를 철저하게 만들어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선 경찰서 경찰 담당 경찰관이 이상한 뻘짓을 했다. 그럼 곧바로 지역 경찰, 광역 경찰청 같은 데 쳐들어가 가지고 이 경찰이 이상해요 라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고소 고발에 따라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검사들이 그걸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검사들이 보안수사권을 만지작거릴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 경우 또는 민감한 사람이 걸려들었을 경우에 씁니다. 왜? 그걸로 출세를 하거나 그걸로 누구 하나를 연맥이거나.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걸려들잖아요. 그럼 저는 피똥을 쌉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검사한테 가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는 보안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참네. 아이고, 나는 사회적 강자인가? 아이고야, 내 진짜 가짜나서 씨. 참 기가 차죠.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나 정말. 이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검사들한테 이미 매수당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럼 이랬느냐? 자,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문진석, 민홍철, 모경종, 박균택, 박기승, 이소영, 그리고 주철형까지. 자, 우리가 보통 수박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고민정,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이소영, 주철현. 뭐 뻔한 사람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하필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최근에
국회 법사위원이 됐다는 겁니다. 김남희라든지 이소영 같은 사람은 법사위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법사위원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법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정말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서영교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 치미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으면 안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원회 계속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여기에 진보당 의원, 손솔 의원까지 가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진보당 손솔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국회의원 자질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뒤바꾼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의도를 좀 묻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 기가 찹니다. 명분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이런 범죄들에 한해서 보안 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요거예요. 정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진짜 이거 숨긴 거예요. 기자도 나쁜 놈이에요. 이들이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은, 이들이 제출한 법안에 보면은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인정한다가 아니야. 완전 허용이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반대한다. 보안수사권을 남겨놓겠다.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냥 사회적 약자를 데코레이션으로 쓴 거야. 명분으로 가져왔을 뿐 실제로 사회적 약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성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얘기를 했는데 성폭행, 스토킹 사건 이거 검사가 보안수사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성폭행, 스토킹 사건 이거 다 검사가 보안수사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검사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돼. 검사들 안 그래도 지금 일이 많은데 이거를 한다? 지들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들이 눈에 띄는 사건, 특히 사건 관계자가 저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국힘당 쪽의 유력 정치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요걸 탁 피킹해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될 뻔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법무부에 무슨 국장을 맡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낙마합니다. 왜 낙마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약주 한 잔을 드시고 집에 갔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운전기사하고 싸움이 난 거야. 다음날 이 사람이 너무 죄송하니까 운전기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보상까지 다 해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다? 이 사건을 검찰이 물고 늘어져요.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 국장 모각이 날아가요. 그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탁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검찰개혁이 자초가 돼버린 거예요. 검사들 그런 데 써먹습니다. 이런 거. 보안수사. 희한하죠? 그 희한한 걸 그렇게 써먹어요. 그렇게 써먹어요. 보안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를 뭐 할 것 같아? 참. 민주당에게는 100% 불리하게 작동하는 게 보안수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경찰이 뭐 수사를 잘 못한다? 참네. 어떤 정치인들, 특히 곽상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도대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냐. 그런 경찰한테 어떻게 수사를 독점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지금까지 악행, 경찰이 고문 수사를 했다든지 또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행들 있잖아요. 그 악행들 실은 다 배후가 누군 줄 아세요? 그거 다 검사예요. 검사가 아예 봐줬거나 경찰의 악행을 봐주고 있거나 아니면 경찰의 악행을 부추겼거나 그런 겁니다. 검사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아? 웃기고 자빠졌네. 정의의 사도인데 박상용 같은 새끼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박상용 같은 놈한테 보안 수사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보세요. 우리 이화영 부지사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들이 작정하고 장난질을 치니까 연호회 술파티 사건 위증이 됐어. 연호회 술파티 사건이 없는 게 돼버렸다고. 징역 4개월이 나왔잖아요.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하여튼 기가 막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도 어쩌고 어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참 이런 사람들 보고 아직까지 먹물이 안 빠졌다라 그러죠. 자신들은 아주 우아하고 상류층 사회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나 봐요.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검사들한테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나 봐요.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 모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당해보지 않았다는 거지, 검사들한테. 자, 계속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하나씩 계속 짚어볼게요. 자, 문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11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11명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뒤에 숨어서 장난질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미 결론이 다 났는데 지금 결론을 어디 한두 번 내렸습니까? 예?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잖아요. 올해 2월, 4월 계속 나왔습니다. 6월 초에도 나왔잖아. 6월 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까지도 보안수사권 폐지한다 이렇게 갔잖아.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또 뒤집으려고 왜 맨날 이러는데 민주당은 이래도 돼?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을 수시로 그냥 뒤집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검사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용진 같은 사람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정책이 잘 안 됐다. 그걸 자꾸 반복해서 뒤집으려고 하면, 그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져. 근데 검사들이 하니까 뒤집어져. 이미 여기서부터 사회적 약자가 배제가 돼 있는 거잖아. 근데 검사가 사회적 약자를 어쩌고 어쩐다고? 아이구야, 정말. 악어가 물고기 걱정해 주는 겁니까? 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분위기가 저 11명의 새로운 억지가 이미 결정이 내려졌는데 몇 번이나 결론이 났는데 또다시 결론을 뒤집으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저 행태가 이제는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검사들이 왜 자꾸 보안수사권 문제 자꾸 뒤로 미룬 줄 아세요? 보안수사권 원래 작년 10월에 얘기가 작년 10월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할 때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검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야.
1년 동안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찌르고 죽을 때까지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죠. 솔직히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왜?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당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정부안 안 내겠다, 배째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미뤄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미뤄지는 틈에 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났으면 결론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결론이 났으면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고민정이고 곽상원이고 니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결론이 났잖아. 결론이 몇 번이나 났잖아. 그랬으면 결론대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려고 해야지. 결론이 났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뒤집으려고 하고 또 뒤집으려고 하고 또 뒤집으려고 하고. 뭔데? 가위바위보에서 졌으면은 승복을 해야지. 예? 3세판 하자. 5판 3선승으로 하자. 7전 4선승으로 하자. 5판 하자. 6판 하자. 계속 늘리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딱 그런 행동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게 정치 도의에 맞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 도리에 맞는 겁니까? 이러고도 니들이 국회의원이냐고. 이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되도록, 진짜. 그러면서 뭐, 고민정 의원은 멸칭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멸칭 들어도 싸! 최소한의 이런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당론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걸 또 뒤집어요? 나 진짜. 그게 바로 양아치 짓 아니에요.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은 멸칭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뭐 어쩌고 어째? 아유, 진짜. 수준하고는 정말, 아유. 근데 당대표 출마를 한다 그러대? 아이고, 참. 하시라고. 어디 진짜 한번, 아우, 진짜. 저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정말 저런 사람들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냥 박살을 내놓고 싶어, 진짜. 아우, 진짜. 자. 좋아요. 그래서 그 11명이 낸 법안, 그래, 좋아. 일부 아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좋아. 그래, 그래. 사회적 약자 그렇게 많이 우려 먹으니까 한 번쯤 넘어가 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왜? 사회적 약자를 자꾸 울고 먹으니까 마치 보안소권 폐지를 하는, 보안소권 반대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좋아. 그래. 사회적 약자 내가 봐줘볼게. 보자. 어떤 건데? 사회적 약자 범죄가 어떤 건데? 그래서 제가 법안을 봤어요. 송기원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이른바 보안수사권 법안,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세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이거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엄청 고생을 해놓고, 우리 검찰개혁법 한번 말아먹어놓고 또 이런 거 들어갔어. 진짜. 왜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거야? 아우, 씨. 자,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또 등 나왔어. 이 등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한정 법이 확정돼요. 이렇게 되면. 무한정 법이 확정돼가지고 우리가 일껏 고생해서 만든 법안이 그 하루아침에 종이짝 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 근데 또 이런 걸 집어넣어? 정말 수준하고는 진짜. 자, 좋아. 다음 넘어가 볼게요. 구속사건, 공소시효 소요 임박 등 처리시한이 촉박한 사건. 구속사건? 구속이 돼 있는데 보완수사를 해야 될 정도면 그거 석방을 해야 돼요. 구속사건인데 보완수사를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 구속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 사건은 석방을 해야 돼요. 뭔 소리야? 이건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합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 임박 사건. 공소시효가 지금 10년씩 그렇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끝이지 뭘 또 이런 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보완 수사를 할 게 아니라 검사가 빨리 경찰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자료 좀 빨리 한번 확보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요구가 그 반드시 받아들여지도록 장치 넣는 게 훨씬 더 그게 더 낫습니다. 검사가 긴급하게 이런 요구를 했다. 추가 수사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경찰이 거부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이게 유용합니다. 그 다음, 이 외에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건이 여러 개가 되면은 보완 수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한테 욕먹은 기자들 서너 명이 집단으로 저한테 고소장 냈어요. 그러면 사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병합을 해야 되겠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에 병합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되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큰일 나 이거. 이러면 웬만한 사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FE 사건. 그 성남 FE 사건만 있는 줄 아세요?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사건도 같이 있어. 이거 두 개 같이 묶어놨어. 그럼 이 사건은 보완 수사해도 되는 거네? 이 사건은 원래 경찰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검사들이 이거 사건을 뒤집었어. 그래서 이걸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검사들이 수사권 행사하는 거 되는 거네?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 수사할 수 있다. 그럼 웬만한 거 다 걸려 여기에. 자, 앞에 두 개 등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거나 여기부터는 이거는 한두 가지 사건, 이게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전면 허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큰일 날 소리야 이거. 국회의원식이 돼가지고 이런 걸 몰라? 고민정, 네가 이런 걸 몰라? 박성원, 네 변호사라며 이런 걸 몰라? 그 다음 볼게요. 진짜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피의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의 신청이 그러면 없는 사건도 있어요? 피해자가 이의 신청 안 하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 대장동 사건의 일부 부분은 경찰에서 했다가 이거 거기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남 FE 사건 같은 경우 그거 경찰에서 끝났어. 그랬는데 그 당시 그 고소 고발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 뭐 이낙연 쪽 사람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경찰의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요. 그 다 걸려 그러다면은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면 하는 거 이거 다 걸려. 끝없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건 다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 저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한동훈 딸내미 그 논문 대필 사건, 표절 사건,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취재하겠다라고 글 올린 적이 있어요. SNS에. 내가 이제 반드시 이 사건 꼭 내가 취재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제가 4년인가 3년인가 계속 조사를 받아요. 무슨 아동학대야. 내가 취재 좀 하겠다는 게 아동학대야? 취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꼭 취재 열심히 할 거다. 취재 열심히 해야지. 요랬는데 이걸 아동학대라 그랬어. 근데 그게 3년씩 끌었거든요. 경찰에서 처음에 이 사건 안 된다고 불송치 결정 내렸어요. 근데 그거 이의 신청해가지고 결국 검찰까지 갔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일부 범죄에 한정된 거다? 어디서 개소리를 해, 씨. 이게 일부 범죄에 한정된 겁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바보로 하나? 진짜 이건 검사들이 늘 하는 짓 아니야, 이거? 시민들이 디테일한 데까지 관심을 안 쓴다고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열받지 마세요. 특정 강력범죄. 특정 강력범죄. 딱 정하지도 않았어. 특정 강력범죄. 그러면 이거 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여섯 가지에 웬만하면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거 없어요. 더군다나 특정 강력범죄, 요런 거는 뭘로 합니까? 예, 요런 거는 보통 시행령으로 정하죠. 예,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행정부 마음대로 정해요. 우리 이것 때문에 한번 피봤죠? 옛날에 한동훈 때. 자, 보세요. 악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악용해 주옵소서라고 돼 있는 법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일부 범죄에 한정됐다고 어디서 개소리야? 그래놓고서는 요 두 개만 딱, 요 두 항목만 딱 언론에 보도를 내죠. 얍삽한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아유 진짜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의자가 이의 신청한 범죄, 이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건 무한 확장 슬롯이에요. 특히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애들 있죠. 얘네들한테 한번 걸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런 자들하고 짜고서 고발사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검찰의 밥이 됩니다. 검찰의 밥이 돼요. 자, 특정 강력범죄, 시행령으로 특정한 강력범죄를 정할 건데 한동훈이가 우리 옛날 2022년에 검찰개혁법 만들었는데 그때 박병석이가 등 이 한자 넣는 거 이용해가지고 검찰 수사 범위를 무궁무진하게 확장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두 개만 하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무한히 다 확장시켜버렸던 거 기억하세요? 특정 강력범죄, 이게 그런 범죄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 숱하게 등장하는 등. 이거 대놓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어째라? 일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범죄의 한정?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야, 고민정 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얍삽하기 그지없네. 곽상원,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주 진짜. 야, 이 모경종, 너 국회의원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해야지. 언제 배지 한번 달았다고 이딴 식으로 굴 거야? 진짜 아유 씨. 하나같이 진짜 아유 씨.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거예요? 아, 씨발 진짜. 진짜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가면은 검찰개혁 완전히 좌초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이 법대로 되면요 검찰개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구? 검찰이지 뭐. 자, 이 상황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수구의를 하는 이 과정을 검찰은 은근히 즐기고 있어. 결론 안 나와도 돼. 늦게 나와도 돼. 늦게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좋아. 이런 거야. 논란을 일으키고 시간을 끌기를 바라는 게 검찰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을 넘기자 이거야. 10월 2일이 넘어가면 결국 개혁이 무산됩니다. 검사 새끼들이 노리는 게 이거야. 이 검사 새끼들이 이걸 노리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지요. 전 분노가 침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참담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찬식입니다. 이 사람 김앤장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직후에 이 검찰개혁법이 마무리가 돼서 저는 한찬식이가 제 역할을 못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일을 끌고 가려고 한찬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찬식의 역할이 이거였던 거야. 참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가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예,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정인이 이런 애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예외적인 겁니까? 이거 예외 아니에요,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이 기자들도 더 나빠. 기자들이 더 나빠. 제일 나빠. 아유 참.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속에 있는 열부를 쏟아낸다고 해도 지금 아무튼 저는 마지막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파를 할 겁니다. 10월 2일 그날까지는 제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계속해온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안 되면 민생도 없습니다. 검사들이 언제든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쳐들어와서 일상을 작살내 놓을 수 있어요. 검찰개혁이 민생 아닌 것 같아? 참. 검사들한테 당해본 사람들한테는 그거 아닐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검사가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닐걸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